의학계에선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공식적인 병명을 성주체성 장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일 것이라고만 추측했던 성소수자 가운데 트랜스젠더만 우리나라에 10,000명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란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되지 않았던 국내 동성애자 수를 추산해 볼 수 있는 통계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장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최근 6년간 11,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00명, 2019년 1,595명, 2021년엔 2,000명을 넘어 지난해에는 2,3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주체성 장애 진단은 성별을 바꾸기 위한 의료처치로 주 연령대가 20대,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반대성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성주체성 장애인데 반대성의 호르몬을 주죠.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외모를 반대성으로 바꾸는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체의 그 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성 정체성이 정립되는 시기에 SNS 등 여러 경로로 잘못된 가치를 받아들일까 우려합니다. 특히 10대들의 인기 직업 1위로 유튜버가 꼽히는 시대에 트랜스젠더, 퀴어 유튜버들의 화려한 모습만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도 아름답다. 이렇게 포장되는 것을 미디어로 접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동성애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많이 일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울증이나 뭐 정신적 문제가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전혀 드러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화려하고 뭐 잘 나가고 정말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니까 전문가들은 잘못된 성 정체성을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 탓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20대가 많다는 그 자료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가 만들어지고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이제 비판하지 마라, 뭐 차별하지 마라 하는 교육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지금 그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트랜스젠더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평등을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동성애 청소년이 이성애자보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더불어 명함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